나이트 시네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1월 3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방송 이후에 뭘 봤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술꾼 도시 여자들 시즌2를 다 봤고요. 시즌1과 마찬가지로 티빙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 회당 재생 시간이 30분 내외라서 부담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술꾼 도시 여자들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재가 술이잖아요. 근데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술 먹고 진상 부리고 이런 거를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술꾼 도시 여자들 시즌 1 보시면은 초반 회차에 그리고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이 주인공들이 술 먹고 막 꽐라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치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나열하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주인공들이 야 정말 귀엽다.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좀 다가와서 한 초반에 1회, 2회 정도 보다가 중도 하차를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작이다, 레전드다, 뭐 너무 좋다, 뒤에 가서 울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지? 이 초반에 진입 장벽을 넘기면은 뭔가 더 있나라는 생각으로 꾹 참고 제지도를 해서 봤는데 야,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술꾼 도시 여자들 1편이. 그러니까 초반에 그 지점들만 넘기고 나니까 여러 가지 술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인생에 대한 메시지들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특히 후반에 뭐 장례식 장면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너무 그거를 감정선이나 그 상황 같은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막 펑펑 울면서 봤던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시즌 1을 재밌게 보다 보니까 시즌 2가 공개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부터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편보다는 확실히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재미적인 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뭔가 신선한 면에서도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즌 1 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봤던 이 세 주인공들은 시즌 2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어서 뭔가 내용이 되게 재밌다거나 뭐 이런 측면보다는 그냥 이 세 캐릭터를 볼 수 있다라는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으로 끝까지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애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을 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니까요. 전작을 못 보신 분들은 전작부터 쭉 정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작을 보신 분들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은 작품 같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OTT에 어떤 작품들이 공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넷플릭스에서 많은 작품들이 공개가 되는데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우르르 공개됐던 작품들은 비교적 최신작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작품들은 옛날 작품들을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첫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1월 5일 날 공개되는 2002년작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작품입니다. 유하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유하 감독님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들어봤더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이어서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 쌍화점까지 좋았죠. 하울링에서 삐끗하시고 강남 1970에서도 삐끗하시고 이렇게 좀 쌍화점을 이후로 해서는 약간 좀 힘을 못 쓰고 계시긴 한데 그럼에도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 이런 작품들은 저 역시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이시기도 하죠. 이런 유아 감독님이 만드신 초기작입니다. 초기에 만드신 작품이고요. 가무성 배우와 엄정화 배우가 이 당시에 섹시 디바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와중에 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게 지금 이 포스터에서도 느껴지듯이 약간 배드신 위주의 마케팅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이게 개봉했었던 2002년이면은 제가 05학번이거든요. 이때 제가 보자. 2002 월드컵 때 내가 고2였나? 뭐 그랬는데, 제가 미성년자였을 때잖아요. 근데 고2면은 얼마나 막 끌어오를 시기입니까? 근데 극장 포스터라든지 동네 비디오 가게 가면 이렇게 포스터 유리밖에 붙여놓잖아요. 요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은, 야, 그렇게
좀 심승생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혈기왕성한 그 남고생의 그 마음에 저도 이렇게 느꼈는데 뭐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어일으켰던 작품인데 마케팅한 거에 비해서는 엄정화 배우가 여기서 뭐 되게 파격적인 노출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없고요. 그 엄정화 몸보다 가무성 엉덩이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후기가 있을 정도로 뭐 그렇게 엄정화 배우 자체가 뭔가 노출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고등학생 때 개봉한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뭐 아직 보지는 못했고 그래도 많이 언급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대충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정도입니다. 시놉시스는 대학 강사이자 자유연애주의자인 준영은 친구 결혼식 사회를 맡은 대가로 조명 디자이너 연희와 소개팅을 한다. 형식적인 소개팅은 3차인 술자리까지 이어지고 날이 늦어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근데 왔다 갔다 택시비 하면 여관비가 더 쌀 것 같은데요? 야, 멘트 미쳤는데? 라고 하는 준영의 제안을 연희가 수락하여 둘은 여관에서 성관계를 맺는다. 이후에도 만나서 관계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싹 트는데 라는 요 시놉시스만 읽어봐도 자극적이죠. 손익분기점이 60만 관객이었는데 이 2배에 달하는 관객몰이를 하면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마케팅이라든지 시놉시스만 보면은 마냥 가벼운 영화로 좀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결혼에 대한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좀 담으면서 무겁게 보려면 얼마든지 진지하게도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된다고 하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 원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가 1월 5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극장 상영 당시에는 보지 못했고 나중에 OTT로 봤던 작품입니다. 왓챠랑 티빙에서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요. 넷플릭스에 1월 5일 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시자들을 연출한 조이석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요 조이석 감독님을 보면은 일단 뛰어라는 작품으로 장편 영화를 데뷔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2002년작이네요. 2002년작인데 요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고. 그래서 요때부터 제가 극장을 좋아해서 이 일단 뛰어도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딱히 뭔가 영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은 그냥 그랬나 봐요. 그 당시에 보기에는. 근데 요거 일단 뛰어라는 작품을 생각했을 때 뭔가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이 당시에 영화들이 개봉할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영화 작품 하나하나마다의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일단 뛰어가 개봉을 했다. 일단 뛰어라는 영화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나무위키든 다음 영화든 네이버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영화마다 각자 자기만의 그 홈페이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팜플렛 같은 거 나눠줄 때 하단에 그 홈페이지 URL 같은 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일단 뛰어 그 홈페이지 주소가 www. 그 1단런 그러니까 ILDANRUN 일단 런.뭐 CONKR이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일단 런이래 막 URL 좀 봐 이러면서 막 되게 웃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뭐가 웃겼을까 싶은데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의 눈에는 뭐 낙엽만 떨어져도 막 깔깔깔깔 웃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웃겼나 봐요. 지금까지 뇌리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흥행 감독님의 이름을 올렸던 거는 감시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흥행 감독님의 이름을 올렸고요. 감시자들 마스터 골든 슬럼버를 이으면서 이제 뭐 줄줄이 다 흥행을 했죠. 조이석 감독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연진은 이병헌 배우님, 그리고 강동원 배우, 김우빈 배우, 엄지원 배우, 오달수 배우, 진경 배우 등등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게이트를 둘러싸고 이를 쫓는 지능범죄수사대와 희대의 사기범 그리고 그 브레인까지 그들의 속고속이는 추격을 그린 범죄 오락 액션 영화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게 개봉을 했을 때가 2016년도 12월인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예요. 근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는데 이 영화의 그 홍보 문구가 의도치 않게 건국 이래의 최대의 게이트
최대 규모의 게이트라는 게 홍보 문구였어요. 근데 이때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덩달아서 약간 그 시너지 효과를 내며 광해몰이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최순실 게이트로 한참 막 이렇게 그 나라가 뒤숭숭할 때 그 여흥 같은 것들, 그 오락 문화. 그러니까 사실 극장을 가는 것도 여흥이자 오락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소비 심리가 좀 굳었어요. 그때 요 마스터가 등장을 했다가 이 탄핵되는 시점까지도 극장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탄핵되는 시점에 이제 그게 다 해소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극장을 찾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700만이라는 엄청난 흥행 스코어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소재는 다들 아시죠? 조이팔 소재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거 조이팔 이야기 아니냐라는 그냥 이야기만 나왔는데, 왜냐면 누가 봐도 조이팔 얘기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감독님이 인터뷰에서도 대놓고 말씀하셨죠. 이거 조이팔 얘기 맞다라고 하셨고, 이제 폰지 사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라 함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들을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라고 하네요. 조이팔도 요 수법을 사용을 했고, 마스터에서 그리고 있는 범죄 수법도 요거죠. 요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되는 작품은요, 1월 5일날 넷플릭스에서 세자매라는 작품이 공개가 됩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죠. 상도 많이 받았고, 그 독립영화예요. 그 저예산으로 제작된 독립영화인데, 코로나 때문에 극장가가 얼어붙어 있을 때 뭐 자산 오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품과 동시에 그 극장가의 희망을 불어넣어줬던 작품이죠. 너무 잘 만들었고, 요거 아직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왓챠에는 이미 공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왓챠에서 봤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작될 당시에 제작 여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배우들 사비까지 끌어다가 이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좋아서 여러 가지 그 영화제에서 수상을 엄청 했죠. 그래서 이 수상할 때 막 여기 계신 요 김성년 배우님, 이분이 수상 소감 얘기할 때 막 엄청 울면서 막 제작할 때 뭐 자금적으로 쪼달려 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뭐 잘 돼서 너무 기쁘다라는 식으로 울면서 막 얘기를 하셨고요. 이분이 특히 이렇게 울음까지 터트리면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세자매의 감독님이 이분의 남편이십니다. 그죠? 남편이시기 때문에 더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작품에 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공통된 상처도 이 세 자매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상처도 이 세 자매들이 다 각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뛰어난데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배우들 연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소리 배우님이랑 김성령 배우님은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잘하는데 이번 작품에서 더 잘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성령 배우님은 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김성령 배우님이 화면에 나올 때마다 막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스크린 밖으로 그 감정이 뛰어나올 정도로 너무 잘 해주셨고, 요 장윤주 배우님이 베테랑 다음에 영화에 나온 게 이 세자매잖아요. 그죠? 세자매인데 이 독립 영화에 도전을 해가지고 뭐 물론 베테랑에서도 잘 해주셨지만 이런 작은 소규모의 영화에서도 잘 해주실까? 그리고 요게 연기력을 어느 정도 좀 요구하는 배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실까 좀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 의문은 기우였다는 거를 스스로가 입증하시듯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 세 분 다 발군의 연기력을 보여주십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은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조연상을 김상현 배우님, 부일영화상에서도 여우 조연상, 그리고 한국영화평론가 협회상에서도 여우 조연상, 주연상, 청룡영화상에서도 여우 주연상,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에서도 연기상, 부상영화평론가 협회상에서도 여우 주연상, 한국영화제작가 협회상에서도 조연상, 각본상, 시네21에서도 올해의 여자배우상. 야, 이렇게 수상 내역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작품은요,
그 국산 극장판 애니메이션이죠. 마리 이야기가 1월 5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절친한 사이인 나무와 준호는 준호의 지방 발령으로 서울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준호는 나무에게 짐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어렸을 적 추억이라며 선물들을 주고 나무는 선물을 받고서 회상에 잠긴다라는 이야기고요.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 CG로 작업한 국산 애니메이션이고요. 파스텔 톤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물은 2D고 건물 또는 사물은 3D로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발군의 작화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OST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칸 영화제라고 불리는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초청되어서 장편 부분 그랑프리를 수상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음악상을 받았고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니까요. 이걸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시간도 80분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은 공포영화, 국산 공포영화 폰입니다. 이것도 1월 5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요 포스터 보시면 누구나 이 포스터 한 번씩 다 보셨죠? 영화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못 보셨을 리가 없지. 이 작품을 통해서 하지원이 호러 퀸이다 이런 얘기를 붙었는데, 이후로는 호러 영화에서는 따로 두각을 드러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안병기 감독님 작품이고요. 저도 이거를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깜짝 놀래키는 씬들이 있어가지고, 좀 놀랬다. 요 정도의 기억만 있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고, 영화가 어떻고,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넷플릭스에서 2002년 작들을 많이 공개를 했네요. 2002년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등학생 때여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화 가위를 감독했던 안병기 감독님의 최고 대박작이라고 하고요. 전국 관객 200만 이상이 들면서 공포영화 중에서는 흥행에 성공한 편이다. 일본에도 수출돼서 8억엔이라는 상당한 흥행을 거둬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례적으로 할리우드 영화를 제치고 박스 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폰에서 아역 연기가 미쳤지라고 카각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 폰에 나온 아역이 연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여담이지만 그 아역 배우가 이 폰을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 아역 배우가 다음 영화로 선택한 게 클레멘타인입니다. 폰에서 연기로 극찬을 받았는데 다음 작품으로 선택한 게 클레멘타인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라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정글주스라는 작품이고요. 이범수 배우랑 장혁 배우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범수 맞죠? 이범수인지 김범수인지 맨날 헷갈려. 김범수가 가수고 이범수가 배우인데 맨날 헷갈립니다. 여담이지만 이범수 배우는 최근에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갑질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많죠. 갑질이 맞다랑 그런 사람이 아니다랑 이 주변 증언들이 좀 엇갈리면서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밝힙니다만, 이 정글주스를 사실 그때 저희 동네에 있는 비디오 가게가요, 그 학생이 가도 청불 영화를 그냥 빌려주는 비디오 가게였어요, 아저씨가. 그래서 이 정글주스도 제가 요걸 비디오를 빌려서 되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에서 봤는데, 그 당시에 그 어렸던 제 정서랑은 좀 맞지 않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이게 배경이 그 집장촌이에요. 집장촌을 배경으로 뭔가 벌어지는데, 성관계 장면에서 되게 특이한 자세로 막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 이제 머릿속에 딱 남아있고, 나머지는 뭐랄까, 그냥, 뭐야? 이 영화가 뭐지? 되게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너무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이 영화에 대한 평들을 보니까, 다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제작된 희대의 숨겨진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좀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보면은 좀 다르게 느껴지려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이 다음 영화에서 평점을 보면은 평점들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고상한 척 하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재밌게 잘 만든 영화다. 날라까기 영화다. 최고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다. 장혁의 흑역사다. 재기발을 한 연출이 한국 영화로서는 신선했다. 이런 식의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약 운반을 하면서 벌어지는 한편의 소동극이라고 하네요.
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작품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1월 5일 날 웨이브에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공개가 됩니다. 에에올이라고 할게요. 에에올이 이제 국내에서는 뭐 개별 구매 OTT에서는 서비스가 됐는데 정액제로 OTT에 공개되는 거는 요 웨이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에올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뭘 더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진짜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극장에서 보셔야 더 좋은 작품이긴 한데 뭐 집에서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작품이니까요. 집에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A24 제작사에서 나온 작품 중에서 역대 흥행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직도 그 타이틀은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잘 만든 작품이겠죠. 막 다회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팬들이 눈알단이라는 팬덤이 형성이 될 정도로 너무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니까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들 평은 다 좋은데 관객 평은 조금은 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보긴 했지만 주변에서는 이제 대부분은 다 좋았다,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불호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맥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었다. 연출이 너무 정신없었고 그 개그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B급 정서를 차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그 요소들이 조금 본인 정서에 안 맞았으면은 조금 불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성애 소재가 또 나옵니다. 또 요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다. 그것도 있다. 그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이용한 어떤 슈퍼히어로물 같이 홍보가 좀 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뭐 액션이라든지 악의 무리를 물리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그런 그 멀티버스를 이용한 액션 히어로물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좀 실망을 하고 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웨이브에서 1월 5일 날 공개가 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1월 6일 날 웨이브에서 드라마 척키 시즌 2가 공개가 됩니다. 영화 사탄의 인형이라고 하면은 뭐 모르는 분이 없죠. 뭐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고 공포 영화계의 거의 고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작품이죠. 근데 이제 시리즈를 거듭해 나가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막 이상한 설정들이 막 붙으면서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고 했을 때도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웨이브에서 그 HBO 맥스 작품들을 들여왔잖아요. 뭐 딱히 볼 게 없는 거예요. 요거라도 한번 볼까라는 생각으로 그 척키 시즌 1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시즌 1 진짜 잘 만들었고요. 일부 회차는 15세 관람가고 일부 회차는 뭐 18세 관람가로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웨이브의 시즌 1은 전 회차 다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드라마화가 되면서 공포 영화보다는 약간 슬래셔 무비 쪽으로 간 것 같기는 해요. 심리적으로 쪼아오는 공포보다는 그냥 뭐 난도질하고 뭐 약간 요런 식의 그런 연출들을 보여주는 작품이긴 한데 되게 흥미진진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진입 장벽이 있다라면은 요것도 이제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 청소년들의 동성애가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무슨 지금 PC 요소가 하다하다 이제는 뭐 청소년들까지 이런 동성애 코드로 몰아넣느냐 뭐 요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좀 보시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시즌 2에 대한 평도 좋아요.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인형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평가가 높은 시드 오브 척키의 요소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해서 우려가 많았지만 시드 오브 척키의 막장성을 그대로 답습하지도 않고 시즌1의 세계에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려와는 다르게 시즌2도 재밌게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튼 토마토 점수가 굉장히 높죠. 시즌 1은 신선도 91%, 관객 점수 87%고요.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 100%, 관객 점수 90%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브 구독 중이시라면은. 그리고 메가박스에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오리지널 티켓을 발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B 타입 선택 시 책갈피 추가로 증정한다고 하네요. 자, 그 1월 4일 날 내일 개봉을 하는데 1회 상영부터 재고 소진까지 한정 수량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탐나요. 요 오리지널 티켓 너무 탐나는데
지금 상영관 확보한 거 보셨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영관 확보가 처참합니다. 처참해서 뭘 볼 수가 없어요. 직장인들은 연차 쓰고 보라는 건데 뭐 저는 OTT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뭐 시사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받은 질문이 "저 나이트 시네마님 저 더 퍼스트 슬램덩크 보고 싶은데 이거 자막으로 봐야 돼요? 더빙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아니 제가 안 봤는데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주변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들 왜냐면 시사회가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제가 뭐 검색을 해서 보든 시사회를 다녀온 지인의 입을 통해서 듣든 이게 들어보면은 자막판 같은 경우에 한글 자막에서 쓰이는 이름은 강백호인데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이름은 일본어 이름이다 보니까 뭔가 약간 이질감이 들면서 안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빙으로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빙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기존의 슬램덩크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본다고 하면은 뭐 자막이든 더빙이든 큰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한데 기존의 비디오든 TV 시리즈든 이 슬램덩크를 접하셨던 분들이라면은 100%다 더빙판으로 접하셨겠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더빙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상영관을 보면은 그나마 그 쪼끔 확보한 그 상영관 중에서도 더빙은 극히 더 적습니다. 자막이 훨씬 더 상영 회차가 많고 더빙이 더 적어요. 그래서 더빙판으로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지경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속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은 이제 A24에서 애프터 선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공개를 했는데 요 애프터 선이라는 작품은 해외에서는 이미 공개가 됐고요. 국내에서는 2023년 올해 2월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이 이제 A24에서 배급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2022년 베스트 영화로 꼽은 작품이에요. 버락 오바마가 공개했었던 본인의 베스트 작품 중에서도 요 애프터 선이 꼽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가 돼서도 이제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은 작품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읽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10대 소녀인 소피는 그동안 자신에게 소홀했던 아버지와 단둘이 튀르키예로 여행을 떠난다. 아버지와 처음으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기는 동안 소피는 어떻게든 자신을 즐겁게 해주려는 아버지의 새로운 이면을 보게 되는데 성인이 된 소피의 회상으로 시작하는 애프터선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샤렛 월스의 데뷔작으로 감독이 자신의 아버지와 실제로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데뷔작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스토리 구성과 절제되었지만 깊이 있는 연출력을 선보인다. 부녀 간의 애틋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 애프터선은 올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관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작품 중에 하나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겠지만 상영관 확보는 아마도 많이 못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A24에서 배급하는 영화들이 국내에서 수입이 돼서 상영을 할 때는 상영관 수 확보를 대부분은 다 많이 못해요. 그리고 해외에 이미 선개봉되었다가 들어오는 작품들은 더 안 해줘요. 그래서 아마 상영관 수가 되게 적을 것 같다. 그리고 빠른 OTT 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개별 구매든 뭐든 간에 저는 아마 뭐 OTT로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이제 앤트맨 3랑 가오갤 3 그리고 더 마블스가 2023년에 출격 예정이다라고 요런 기사가 떴는데 지금 마블 영화들이 작년에는 죽을 썼죠. 작년에 개봉했던 마블 영화 중에서 괜찮았던 작품은 뭐 닥터 스트레인지나 뭐 스파이더맨 정도? 나머지는 다 뭐 드라마든 영화든 다 그렇게 좋지 못한 평을 들었는데 이제 올해는 뭔가 좀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최근 디즈니나 마블 내부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물갈이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다시 마블의 그 명성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